옛날 조선시대 중반쯤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지만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석준이라 불렀지요. 석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산기슭 바로 아래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는 그의 집마당에는 저녁이면 일찍 정막이 찾아들곤 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져야 돌아왔고 텅 빈 방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석준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친 새를 보면 집으로 데려와 둥지를 만들어주고 겨울이면 굶주린 산짐승들을 위해 마당 한쪽에 나무 열매를 조금씩 뿌려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말벗은 산에서 만나는 나무와 바람,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뿐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산과들의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준은 그날도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그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이 하나 없는 그의 표정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햇볕이 참 따스했습니다. 점심으로 준비해간 주먹밥을 바위에 앉아 먹던 석준은 문득 건너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봄날 나도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귀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석준은 평소 다니던 큰 길 대신 개울을 따라 난 작은 숲길로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가늘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비취처럼 푸른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뱀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꼬리가 단단히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푸른 비늘 위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뱀은 보통 불길한 동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석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고통받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뱀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뱀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석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뱀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덫에 걸려 고생이 많구나. 석준은 조심스럽게 덫을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뱀의 꼬리 부분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일로 단련된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몸을 세웠지만 석준의 눈에서 어떤 악의도 읽을 수 없었는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맑은 구슬 같은 눈으로 석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덫이 벌어지고 뱀의 꼬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뱀은 상처 입은 꼬리를 천천히 움직여보더니 덤불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잠시 석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석준은 뱀의 상처가 걱정되어 준비해간 약초 잎을 빻아 즙을 내어 나무 조각에 조심스럽게 담아 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바르면 좀 나을 게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이런 험한 일 당하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무사히 돌아가렴. 뱀은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상처 입은 꼬리로 약초즙을 살짝 적신 후 석준을 향해 머리를 3번 조아리는 듯한 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쏘시 소리를 내며 짙은 풀숲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생명 하나를 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다시 지게를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까의 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의 여인을, 그것도 한밤중에 들인다는 것은 마을의 큰 구설수가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구설수가 대수랴. 그는 굳게 잠긴 빗장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낮에 보았던 푸른 뱀처럼 신비롭고도 처연했습니다. 여인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희미한 등불 빛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놀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석주는 너무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산을 넘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비를 만나 하룻밤만 마른 곳이라도 좋으니 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우선 들어오시오. 몸이 심히 젖었구려. 그는 여인을 부엌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른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젖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석주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찾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을 것이오. 우선 몸을 좀 말리시오. 그리고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워 생강 한 조각을 띄워 건넸습니다. 추위를 쫓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석준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 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석준은 아궁이 앞에서 웅크리고 자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여인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어주었던 소미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가 깔아주었던 멍석 위도 깨끗했습니다. 석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길을 떠났나? 인사도 없이. 그는 서운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석준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간밤에 그 여인이 그의 낡은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얀 옷 대신 석준이 준 어머니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준을 보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고 이렇게라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벽에 찬물로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하가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따뜻한 세수물을 늘 준비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나갈 때면 그의 지게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데워진 점심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실려 있었습니다. 월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석준의 낡고 해진 옷들을 가져다가 며칠 밤낮으로 바느질하여 새울처럼 튼튼하고 정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석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지어준 옷을 입고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서 나무 베는 일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안 그 자체였습니다. 석준의 변화는 곧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그의 얼굴이 환해지고 남루하던 옷차림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한씨 부인이 이 변화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걷고 있던 월하를 보았습니다.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 옥처럼 하얀 피부,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 월아의 모습은 이 산골 마을에서는 본 적 없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순간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중매를 서주려 했던 그 어떤 처녀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 하필이면 가장 무시했던 석준의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한씨 부인은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이, 석준 집에 귀한 손님이 있었네. 뒤집수인데 이리 꽁꽁 숨겨두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가라도 간 게야? 석준은 당황했지만 곧 월아를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아 낭자는 길을 잃어 곤경에 처한 것을 제가 잠시 보살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일. 호호. 저런 선녀 같은 아가씨가 흑투성이 나무꾼 집에서 집안일을? 석준 자네 사람 볼 줄 모르네. 저건 딱 봐도. 한씨 부인은 말을 끝맺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마을 안악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